어떤 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때마다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유효했던 것들 쏙쏙 뽑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로더 루트의 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틴, 번아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루틴들을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요. 루틴이 없을 때 살던 패턴을 막 제각각이 고점도 높고 저점도 낮고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도 이상하다 싶었을 거예요. 어떤 날에는 막 이 사람이 대기업 회장처럼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날에는 축 처져 있고 영 자신 없어 보이고 눈빛 흔들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 스스로도 기복이 있는 걸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게 나인 것을. 그래서 연기를 하며 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날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와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싶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어지는,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자괴감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리고 항상 열정이 가득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을까? 종종 보면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열정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은 연기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취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연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들겨 맞으면서 배웠어요. 쟤는 성향이 외골수예요. 외골수 아시죠? 뭐 하나에 빠지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게임도 잘 안 해요. 100% 거기 안에 순위에 들어야 될 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현질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다행히도 일적으로 이 외골수 성향이 발현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갈아 넣는 타입이에요. 내 스스로 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갈아 넣는 타입.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에 많이 빠지는 거죠. 번아웃이 여러분들도 막연하게는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더 이상 내 안에 태울 만한 연료가 없는 거예요. 연료로 태우던 것들이 동력이 돼서 내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내 안에서의 에너지의 연료가 재가 되어서 다음 스텝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이제 번아웃이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을 저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이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한 강의도 많이 듣고 발버둥 쳤죠. 그 번아웃에 계속 갇혀있으면은 뭘 못하니까. 근데 공부해가지고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연히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루틴을 가져가면서 좀 생겼던 변화들이 뭐냐면, 예전에는 감정이 고점에 있을 때는 막 대기업 회장처럼 되겠다라는 상태 가다가 저점에 있을 때는 와 나 진짜 못 해먹겠네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등락폭도 컸고 그 빈도도 낮았어요. 위아래로 내려오는 이 지그재그 패턴이. 지금 이러한 루틴을 가져가면서 생긴 변화는 이건 좀 어렵다,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적어진 거죠. 감정의 기복이. 그래서 항상 할 수 있겠다라는 상태가 좀 유지되는, 그리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것이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마음이 정돈이 돼요. 이러한 루틴들을 가져갈 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특이사항과 마주치고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거든요. 굉장한 고통을 받아요. 하지만 제 안에서의 평화나 중심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총을 쏠 때 그 원리를 사실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0점 맞추고 조준해서 쏘면 목표물이 넘어간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리를 사실 그대로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원리가 있고 누구나 적용하면 저와 같은 어떤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6시에도 일어나보고 5시에도 일어나보고 몇 사람 모아가지고 모임도 해보고 했는데 얼마 못 가요 그게. 그러면서 다시 자괴감 빠지고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자기가 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8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한 20분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니면은 10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10분. 그러면은 아침 시간에 10분에서 20분 정도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때 무언가를 하면 돼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일찍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뭘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허겁지겁 일어나서 잠 깨는지 안 깨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뭐 하나 때려 넣고 허겁지겁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하루가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분 일찍 일어나서 뭘 하냐면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게 뭐냐면 하기 싫지만 했을 때 성취감이 드는 무언가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하는 루틴이 뭐냐면 별거 없어요. 하기는 싫어. 근데 팔굽혀펴기 하고 와요. 하기 싫어. 하지만 그냥 하기 싫지만 그냥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면 하게 돼요. 팔굽혀펴기 한 40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한 2-30초밖에 안 걸려요, 사실. 그죠? 했어.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플랭크. 그거를 40초 해요. 40초. 이거 너무 쉬우면 안 되거든요. 너무 쉬우면은 성취감이 안 들어. 그래서 제가 한 30초 정도 되면은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0초로 한 거예요. 애매하게 힘든. 근데 해봤자 40초야. 지금까지 그러면은 팔굽혀펴기 40개랑 플랭크 동작 하는데 1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상. 근데 하기 싫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보람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했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쿼트 20개 그리고 철봉 7개 하면은 제 하루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날에는 글 쓰는 거.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내 목표는 이거다 라고 하는 글. 그리고 일기 쓰는 거, 뭐 책도 좀 보고 방 정리하고 나오는 거, 요 정도? 이걸 다 하는데 20분? 사실 하루 24시간 중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하기 싫지만 성장에 도움되는 걸 했잖아요.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이 올라와요. 그리고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 엔돌핀은 중독성이 있어요. 더 큰 성취를 향해서 이 엔돌핀이 자극을 주고 다음으로 연결시켜주는 되게 좋은 호르몬이에요. 회사에 와가지고도 바로 업무들을 쫙 펼쳐보고 내가 더 성취감이 느껴질 만한 일들을 위주로 먼저 하게끔 돼요. 왜? 이거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진 거예요. 인간의 호르몬 프로그램이.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막 5시, 6시 며칠 하다가 말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한 번 더 시도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거 한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해보세요. 약간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거. 했을 때 보람 있는 거.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하루가 굉장히 밀도 있고 짱짱할 거예요. 그리고 하루 루틴에서 회사 출근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비전 보드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장면들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비전 보드가 있어요. 한 6개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살에는 뭘 해야 되고, 뭘 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런 사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미지화된 것들, 어떤 사업들은 이렇게 풀어가야 되고 이런 그립으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화 시켜놓은 비전보드 보는 루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단기, 중기, 장기에 해당하는 목표들 한번 보면서 주파수를 좀 맞추고. 주파수가 흔들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아 맞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요.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야.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잡다한 걸 뭔가를 하다가 중요하지 않은 걸 계속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그냥 5년 10년 가버려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가지고 목표를 반드시 정해놓고서 매일매일 봐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저 또한 똑같이 쓸데없는 것만 하다가 시간이 가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서 항상 목표를 보고서 이제 이걸 어떻게 달성을 할까에 대한 고민, 생산적인 고민, 생산적인 일만 하려고 하는 루틴이에요. 그리고 할 일 정리, 스케줄 정리가 그 다음 스텝이에요. 이게 다음 스텝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목표나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제껴버려요. 왜냐면은 하루 동안에도 할 일이 막 쌓여요. 한 30개씩 쌓여 있어요. 근데 제 목표랑 비전 보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할 일들, 스케줄들은 이제 다음 순위를 넘기고 이런 순위가 잡히잖아요. 순서가 앞에 목표들을 내가 보고 나서 이걸 봤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누군가한테 위임시킬지 말지에 대한 결정하는 시간들을 언제 출근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간 루틴 운동을 3회 해요. 땀을 내야만 한다. 그리고 생소한 곳에 산책을 2회 갑니다. 2회. 뭐 기계 같죠?
근데 뭐 반드시 2회는 아니고요. 생소한 곳에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뇌를 리프레시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새로운 환경이 처해졌을 때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고민이나 생각들이 배제되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가 작동한단 말이죠. 그걸 리프레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 주변에서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동네에 가보면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이것저것 보느라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고민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런 패턴들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생소한 동네, 골목을 혼자 가요. 그게 제 패턴이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전하잖아요, 보통은 차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루에 1시간이면 일주일에 7시간이에요 7시간이면은 반나절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생산적인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듣습니다. 근데 그 7시간이면 책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한 권을 들을 수 있어요. 25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7시간 정도 돼요. 근데 그게 54주잖아요. 우리 1년에. 1년이면 54권이 축적이 되고 있다.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200권 넘게 책을 들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듣는 책도 여러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았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책들은 제가 구매를 하는데 구매해서 읽어보면 다 기억이 나요. 듣는 게 진짜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루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하자면은 번아웃은 결국 이제 타고 남은 에너지 자체가 없는 상태, 쟤밖에 남지 않아서 연료가 없는 상태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태울 에너지가 없어서 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번아웃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매일매일 작게라도 느낄 수 있는 상태만 되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말한 루틴들 몇 가지, 혹은 여러분들 안에서 약간 하기 싫지만 하면 좋은 거 몇 개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거, 뭐 팔굽혀펴기 아침에 하나, 그거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번아웃은 또 스트레스를 너무 극도로 받는 상태가 쭉 유지가 돼도 스트레스가 에너지 연료를 먹으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이 최고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제 삶 안에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 한번 해보시면 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책은 이게 제가 자기개발 서적만 300권 이상 본 사람이에요. 듣는 거 포함해서요.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사실 입문서로 봤을 때는 미라클 모닝이 최고예요.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 보면 팟캐스트에서 성공한 사람들 모셔다 놓고서 여러 조언들을 듣는 팟캐스트인데 그거를 책자화 해가지고 만든 게 타이탄의 도구들이에요. 그 안에서 성공자들의 어떤 루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 그리고 미라클 모닝. 근데 타이탄의 도구들이 좀 두꺼워서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삶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책 절대 안 봤어요. 교과서도 잘 안 봤.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저는 그냥 하거든요. 책을 보니까는 이제 인사이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많이 읽다가 나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게 느껴져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보니까 책을 읽을 때 한 가지씩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한 개라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책을 읽는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변화가 없었구나. 그래서 책 한 권을 볼 때마다 반드시 한 개 혹은 3개씩은 해봐요. 이해가 안 돼도 그 안에서 내 축적된 것들 있죠. 그게 지금의 루틴과 저의 이제 삶의 패턴과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있어요. 자기계발서 내용 다 똑같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책을 읽고 적용시키지 않아서? 아니에요. 자기계발 서적이 내용 똑같다는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제가 300권 가까이 되는 자기계발 서적 봤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무슨 말 하냐, 성취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부분들, 글쓰기, 시각화, 목표, 그리고 롤모델, 찾아가라, 행동하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 300권의 책에서 같은 얘기를 할까? 그것이 진리에 가까운 얘기라는 거겠죠. 왜? 다 같이 짜고 똑같은 얘기 우리 하자 라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간단해요. 그 사람들 성공했잖아.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같아.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하자. 그러면 나도 그런 결과를 내지 않겠나 해서 그냥 따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행하는 사람이 답이에요. 다음번에는 이제 비전 보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출근 후 루틴으로 잡아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일, 내 목록들 목록화시키는 걸 정리하고 실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뭐 이런 업무 관련한 것들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